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습니까? 예, 오늘은 제가 청취자 여러분들께 미리 사죄를 드리고 양해를 좀 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부터 하루 종일 외부에 있어서 오늘 경제 뉴스를 방송 원고로 만들 시간이 없었어요. 사실 지금 그 현대차 그룹 지배구조 개편 소식도 있어서 이걸 다뤄보고 싶은데 어쨌든 뭐 시간이 없어서 준비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깊이 사과드리고요. 현대차 지배구조 개편 문제는 내일 다시 시간을 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일정 때문에 옛날에 준비했던 비상시에 사용하려고 했던 월요경제학 중 하나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음부터는 시간 조절을 좀 잘해서 주중에는 그날 뉴스를 좀 제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에 접한 경제적 사상가들 중에 제일 진취적이고 제일 풍부한 상상력을 발휘했던 네덜란드의 젊은 사상가 리터르 브레흐만이라는 사람이 내비친 빈곤의 해법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드릴까 합니다. 이번 주에는 북콘서트 방송 때문에 월요경제학을 못했는데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넓은 마음으로 목요일에 듣는 월요경제학쯤으로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우선 사람 소개를 먼저 드리면요. 브레흐만은 네덜란드의 역사학자입니다. 역사학자인데 경제적인 지배구조와 빈곤 문제에 대해서 정말로 뛰어난 경제학적 견해를 보여줘요. 우리나라에는 리얼리스트를 위한 유토피아 플랜 이라는 제목으로 번역된 책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인기가 없었던 것 같은데 지금 20개월로 번역이 된 널리 알려진 책입니다. 예. 워싱턴 포스트와 가디언이 이 책 하나만 가지고 특집 기사를 쓸 정도로 굉장히 논쟁적인 책이기도 해요. 또 작년에 브레흐만이 테드 강연, 10에서 15분 정도 짧은 온라인 동영상 강연이죠. 여기에 출연을 했는데 이 강연은 2017년 테드 강연 톱10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 강연을 내보냈던 테드팀이 브레흐만에 대해서 유럽을 대표하는 가장 전도 유망한 젊은 지성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젊으냐? 진짜 놀랍습니다. 이 사람이 1988년생이에요. 그러니까 올해로 나이가 30입니다. 네덜란드가 정말로 대단한 젊은 지성을 보유한 거죠. 예. 이 젊은 천재가 앞으로 얼마나 세상을 바꾸는 일에 기여할지도 많은 기대가 됩니다. 브레흐만의 사상의 출발은 묘하게도요. 영국에서 신자유주의를 이끌었던 마가렛 대처의 한마디에서 시작을 합니다. 마가렛 대처가 가난은 개인적인 약점과 같은 말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무슨 뜻이냐면 가난한 사람이 있다면 그건 본인이 잘못해서 그런 것이다. 이런 말인 겁니다. 근데 이게 의외로 이런 생각을 은연중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쟤들이 가난한 건 자기들이 멍청해서야 라고 멸시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요. 저 사람들 가난해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동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서도 비슷한 생각이 있다는 게 브레흐만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주 동정심 가득한 눈빛으로 도와주자고 말해도 그 말은 결국 저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불쌍한 거야. 그러니까 도와주자 이런 전제가 있다는 거죠. 이게 브레흐만이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는 대목인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빈곤이라는 걸 제3자 입장에서 봐요. 혹은 전지자 입장에서 봅니다. 그러면서 멸시를 하건 동정을 하건 자기랑은 상관이 없는 일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빈곤은 곧 가난한 사람들이 책임져야 될 일차적인 문제다라는 생각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브레흐만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이 브레흐만이 인용하는 대목이 제가 과거에 그 결핍의 경제학이라는 이론을 소개해드리면서 하버드 대학교의 샌딜 몰레이너선 교수하고요. 프린스턴 대학교 엘다 샤퍼라는 두 사람의 공동 연구 결과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의 연구를 인용을 해요. 그런데 이 두 사람 연구 중에 굉장히 흥미로운 대목이 있습니다. 뭐냐면 사람은 가난할수록 IQ가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IQ가 떨어져서 가난하다가 아니에요. 가난하니까 IQ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 연구가 어떤 거냐면 인도에서 사탕수수를 재배하는 농부들을 연구를 합니다. 근데 이 농부들이 1년에 딱 한 번 돈을 팝니다. 사탕수수를 수확한 시기에만 그걸 팔아서 약간 목돈을 만지죠. 요때 농부들이 돈이 좀 많이 생기는 때예요. 근데 그 돈으로 1년을 버텨야 되니까 당연히 시간이 지날수록 돈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듬해 사탕수수를 수확하기 바로 직전에는 이제 거의 빈털터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멀레이너선하고 샤퍼가 뭘 연구를 하냐면 수학을 앞둔 한 달 전, 그러니까 제일 돈이 없을 때요. 그리고 수학을 마친 한 달 뒤, 제일 돈이 많을 때 농부들의 IQ를 측정합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옵니다. 똑같은 사람인데요. 수학 한 달 전,
제일 빈곤했을 때 농부들의 IQ는 수학 한 달 뒤 가장 풍요로웠을 때의 IQ보다 10%나 IQ가 낮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IQ가 선천적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머리가 나빠서 가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꾸로 가난할수록 이 사람의 뇌라는 게요. 먹고 살아야 돼. 내일은 뭘 먹지? 우리 가족은 어떻게 살아남지? 요 문제에만 집중을 하게 됩니다. 이러면 뇌가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가 없죠. IQ에서 제일 필요한 수리 능력, 인지 능력 이런 게 바닥으로 추락하는 겁니다. 브레이만이 이 연구를 보고 너무 쇼크를 받아서 공동 연구자였던 샤퍼를 초청해서 만납니다. 그래서 샤퍼한테 물어봐요. 교육 방식을 좀 바꾸면 나아질까요? 이랬더니 샤퍼의 말이 이랬다는 거예요. 아니, 교육을 바꾸면 안 바꾸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빈곤을 해결하지 않고 교육만 바꾸는 건 내 생각엔 사람들한테 수영하는 방법만 딸랑 가르쳐주고 망망대해에 던져버리는 것하고 같아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물론 수영하는 법도 안 가르쳐주고 망망대해에 던지는 것보다는 낫겠죠. 하지만 수영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망망대해에 던지면 그래도 사람은 죽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조금 늦게 죽을 뿐이죠. 그래서 교육은 해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빈곤 극복 심리 프로그램 이런 거 진짜 개떡같은 짓이라는 거죠. 사람들 모아놓고 자신감을 가지세요.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 생각을 가지세요. 이런 백날 심리 치료하고 상담해 봐야 잠시 잠깐 마음의 위안은 없겠지만 그건 자신감이 넘친 상태에서 망망대해에 뛰어드는 겁니다. 그것도요. 결국 이건 자신감 있게 죽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나 가난한 사람들한테 힐링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다는 거죠. 브레으만의 말은 이거예요. 빈곤 자체를 건드려야지. 왜 교육이나 심리나 이런 주변 문제를 건드리고 자빠져 있냐는 겁니다. 이런 건 병을 치료하려고 하지 않고 증상만 치료하려는 겁니다. 브레이만의 비유대로라면 컴퓨터가 버벅거리고 있는데 메모리를 늘려야지. 왜 소프트웨어만 만지고 있냐는 거죠. 자, 그러면 뭐가 본질이고 뭐가 병을 치료하는 거고 뭐가 메모리를 고치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 브레이만이 소개하는 또 다른 놀라운 연구 결과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캐나다 도핀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근데 이 도시는 뜻밖에도요. 1974년에서 1979년 5년 동안 기본소득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 정확하게 말하면 기본소득이라기보다는 시민들에게 무조건 일정 소득 이상을 보장해주는 제도여서 아주 정통적 의미의 기본소득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취지는 어쨌든 이 도시에 사는 주민이면 무조건 절대 빈곤을 벗어날 수 있는 소득을 보장받는 겁니다. 일을 하건 안 하건요. 어떤 사람도 소득을 보장받아요. 이걸 민컴, 영어로 미니멈 인컴의 약자인데 최저소득을 보장해준다는 의미로 민컴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이게 캐나다의 그 민주당 정부 집권 시절에 도핀이라는 도시를 상대로 5년이나 길게 실험을 해본 겁니다. 그때 웃긴 게요. 이 실험이 그냥 묻혀버려요. 1979년에 보수당 정부가 집권을 하는데 보수당이 집권하자마자 야, 왜 이따위 쓸데없는 실험을 하고 있어? 하고 실험을 중단시켜버립니다. 그런데 이때 5년 동안의 실험 통계가 무려 2,000개 박스에 담겨질 정도로 방대한 통계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보수당 정부가 2,000개 박스에 담긴 통계를 요즘 우리 한국 비유로 하면 영법빌딩 지하 같은 데다 그냥 버려가지고 묻어버린 겁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 통계겠습니까? 경제학자들이 지금 기본소득 같은 걸 논쟁할 때 별의별 시뮬레이션을 다 해보거든요. 그런데 시뮬레이션 해볼 게 없는 겁니다. 무려 5년 동안이나 한 도시를 상대로 실제로 시뮬레이션을 해봤던 통계가 이 2,000개 박스 안에 다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야말로 이건 인류의 역사를 바꿀 만한 중요한 통계였죠. 그런데 이 중요한 통계가 영법 빌딩 지하 같은 곳에서 잠자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이 민컴 프로젝트에 대해서 어떠한 공식 보고서도 발간이 된 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25년 뒤에요. 에블린 포르제라는 경제학자에 의해서 이 2,000개 박스가 다시 세상으로 나옵니다. 에블린 포르제는 그 캐나다 매니토바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였는데요. 이 보고서를 입수한 다음에 2,000박스의 어마무시한 통계로 5만 분석을 다 돌려봐요. 그리고 이 엄청난 분석 끝에 내린 결론이 뭐냐? 어떤 각도로 들여다봐도 이 민컴 프로젝트는 매우 성공적인 프로젝트였다는 겁니다. 우선 도핀이라는 도시의 마을 주민들이 모두 이 5년 동안 훨씬 똑똑해졌어요. IQ 수치가 확 높아집니다. 그리고 훨씬 더 건강해졌습니다.
병원 입원율이 8.5%나 감소했습니다. 가정폭력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정신병 압도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그 기본소득에 대해서 비판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일도 안 하는데 돈을 주면 누가 일을 하냐. 사람들이 게을러진다. 이렇게 비판합니다. 그런데 민컴 프로젝트 결과 천만에요. 2000박스를 분석해 보니까 기본소득이 제공이 돼도 사람들이 노동을 그만두지 않습니다. 일을 덜 하는 경우가 딱 두 가지뿐인데 왜냐? 첫째, 공부를 더 하느라. 둘째, 아이를 더 낳느라. 딱 이 두 이유만으로 일을 포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기본소득이 제공되면 빈곤을 해소하면 지금 우리가 한참 걱정하고 있는 저출산 문제도 바로 해결이 됩니다. 일을 그만두는 단 두 가지 이유가 애를 더 낳기 위해서니까요. 그래서 브레이만의 이야기는 이겁니다. 머리가 나빠서 가난한 게 아니다. 오히려 가난 문제를 해결하면 사람들은 모두 똑똑해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괜히 빈곤 문제 해결한다고 방법을 찾아보자 연구해보자 이런 헛소리 할 시간에 그냥 돈을 주고 빈곤을 해결해 버리자는 겁니다. 그래서 브레우만이 여기에 대해서 엄청난 독서를 날립니다. 요걸 한 대목 읽어보겠습니다. 부자인 우리는 가난에 관해서 무엇이 최선인지 아는 척하는 걸 제발 멈춰야 된다. 얼굴도 본 적 없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식량을 줄까, 교육을 고칠까 이런 동정적 시선도 멈춰야 한다. 그리고 수많은 온정주의적 관료들과 학자들도 다 없애버려야 한다. 그럴 바에는 그냥 그 관료들과 학자들이 받는 월급을 빈민들에게 나눠줘 버려라. 이렇게 적습니다. 저는 이제 옛날에 무상급식 가지고 오세훈하고 막 논쟁이 있을 때 그런 생각을 진짜 했어요. 아니, 초등학생 애들 밥 좀 먹이자는데 무슨 경제학 교수님들 등장해서 토론하고 관료님들 등장해서 토론하고 서울시장까지 나서서 이걸 해야 되느니 안 해야 되느니 토론하고 경제학자들이 막 연구 페이퍼 내고 몇 개월 동안 수치 돌리고 별 지랄을 다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걸 보면서 제 심정이 야, 그거 연구하고 토론할 시간에 그 돈으로 밥 좀 먹이자. 그 쓸데없는 연구하는 사람들 월급 주지 말고 그걸로 우리 애들 밥 먹이자.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브레이만도 정확히 그 이야기를 합니다. 빈곤에 대해서 떠들어대는 관료들, 학자들, 정치인들, 야, 그 사람들 월급 주지 말고 그냥 그 돈으로 기본소득을 줘. 그러면 사람들이 알아서 건강해지고, 알아서 똑똑해지고, 알아서 출산 문제도 다 해결하고 한다고 이 멍청한 놈들아.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주류 경제학자들이 이런 걸 보면 이게 얼마나 비효율적인지 또 이런 거 연구 돌리고 앉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비효율적인 세상이냐? 아닙니다. 빈곤을 직접 해결하는 게 낭비냐? 아니에요. 이건 매우 상식적으로 훨씬 더 우리의 세상을 효율적으로 만들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살면서 어디에 에너지를 제일 많이 쓰고 있나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디에 에너지를 가장 많이 소모하십니까? 다 그렇진 않겠지만 대부분의 민중들은요. 먹고 살아야 한다. 이 명제에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면 내 자녀들도 먹고 살아야 한다. 라는 명제에 그 다음으로 많은 에너지를 쏟죠. 그러니까 최소한 내 인생 에너지 한 80%는 나와 내 가족이 먹고 살아야 돼. 여기에 쏟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빈곤 자체를 없애버린다면요. 먹고 살 걱정 자체를 없애버리면 세상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우리 인류의 에너지 중에 먹고 살아야 돼에 사용되는 80%의 에너지가 훨씬 더 효율적으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브레흐만은 그걸 위해서 기본소득을 지지를 하죠. 저도 오래전부터 기본소득을 지지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건 기본소득을 지지하자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제일 중요한 브레흐만의 통찰의 핵심은 우리 돌려 말하지 맙시다 이겁니다. 지금 인류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빈곤 그 자체다라고 솔직히 말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직접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찾아가자는 겁니다. 그게 기본소득이건 토지공개념이건 뭐건 하여튼 빙빙 돌려 말하지 말고 빈곤을 없애자라는 데 초점을 맞추자는 겁니다. 브레이만이 테드 강연에서 남긴 마지막 연설 대목 하나를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람들은 브레이만의 이런 주장을 공상적이라고 몰아붙이는데 그런 공격에 대한 브레이만의 대답이 이겁니다. 마틴 루터 킹은 나에게는 악몽이 있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라고 말했죠. 그에겐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꿈이 있다고 말하려고 합니다. 나의 꿈은 이겁니다. 내가 바라는 미래는 내 직업의 가치가
내 월급의 크기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고 내가 전파하는 행복의 양과 내가 상대방에게 주는 의미의 양으로 결정되는 미래입니다. 내가 말하는 미래는 교육의 목적이 쓸모없는 직업을 준비하는 데 낭비하는 게 아니라 인생을 더 잘 살기 위한 것이 되는 미래입니다. 내가 말하는 미래는 풍요롭게 사는 삶이 특권인 세상이 아니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인 세상입니다. 빈곤을 어떻게 없앨 수 있느냐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해답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연구 결과도 있고 증거도 있고 방법도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안 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난주에 한국에서 수십 년 동안 봉인돼 왔던 공익을 위해서 사유재산을 제한할 수 있다라는 토지공 개념을 청와대가 헌법에 넣는 개정안으로 제시를 했죠. 저는 만약에 우리 사회가 이 정도 논쟁을 소화할 정도까지 왔다면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면 브레이만이 전한 저 이야기, 빈곤을 직접 해결하자 이 이야기까지도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돌려 말하지 말자고요. 그리고 핵심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빈곤을 없앱시다. 이게 핵심인 거죠. 그리고 우리도 이런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할 날이 곧 올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모교경제학 비슷하게 네덜란드의 젊은 사상가 리터르 브레이만의 놀라운 통찰과 미래에 대한 상상을 살펴봤습니다. 예. 자, 이완배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